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ELK를 도커로 설치하는 방법과 시스몬과 실시간을 연동해서 좀 더 분석에 좋은 인터페이스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RTF 문서를 분석을 했을 때 프로세스 모니터가 멈추는 바람에 다르게 말하면 계속해서 이제 무한 로딩이 걸리는 바람에 행위 분석을 포기했었습니다. 또다시 시도를 했었는데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이참에 시스몬과 엘크를 좀 연동을 해서 분석을 좀 수월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기존의 시스몬은 지금 왼쪽에 화면 보시다시피 이벤트 뷰로 이렇게 남아서 하나하나 클릭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엘크하고 연동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각화를 해주고 하나하나에 대한 클릭을 하면 관련된 이벤트만 알아서 필터링 해줍니다. 그런 장점도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위에 보이시죠? 이 서치라는 부분인데, 이 서치라는 칸에 쿼리처럼 문자열을 쉽게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벤트 뷰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엘크하고 시스몬 관계를 보면 정말 단순하게 보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윈도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서버는 저는 우분투에 설치하기 때문에 우분투가 서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면 윈도우에서 시스몬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몬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그럼 서버는 클라이언트 윈도우에서 받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여기서는 엘라스틱 서치에 해당됩니다. 엘라스틱 서치에 저장을 하고 저희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기만 돼요. 그래서 관련된 도구를 정리하면 이 데이터 전송을 하는 부분이 윈로그 비트,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역할이 로그스탯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분석에 도와주는 게 키바나. 그리고 ELK는 이 데이터베이스 엘라스틱 서치, 그 다음에 로그스탯이, 그 다음에 마지막 분석에 도와준 키바나를 줄여서 ELK라고 합니다. 조금 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저희 윈도우에서는 지금 왼쪽 아래 있죠? 왼쪽 아래 먼저 시스몬을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윈로그 비트를 통해서 여기 ELK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ELK를 도커로 설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도커에 저희가 시스몬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에 받는 프로그램이 이 로그스탯에 해당이 됩니다. 로그스탯은 데이터를 수신을 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엘라스틱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을 하죠. 그러면 엘라스틱 서치의 데이터베이스 저장이 되고 저희 마지막으로 이 키바나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와서 시각화 및 탐색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굳이 도커로 ELK를 설치한 이유는 매우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ELK를 설치하기 위해서 관련된 라이브러리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버전도 서로 일치시켜 줘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얽히면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걸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도커를 설치하게 되면 인터넷만 빠르다고 하면 5분 안에 설치가 끝납니다. 제 기더 문서에 마크다운 문서로 설치 과정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이 문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금방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마크다운 문서를 보면서 설치를 진행을 할게요. 제가 사용한 우분투 버전은 18 버전이고 도커, 그 다음에 도커 컴포즈, 마지막으로 IP가 고정으로 된 상태예요. 이 단계는 건너뛰도록 할게요. 이 영상에서는 도커를 엘크 설치하는 부분에 약간 집중을 할게요. 제일 처음에는 도커 이미지가 있는 git 레포토리지를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이 명령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대로 붙여 넣을게요. 그러면 이 docker elk라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파일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특히 도커 컴포즈를 한번 훑어보세요. VI 에디터로 보셔도 되고, 나노 에디터로 보셔도 되고,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설정을 해볼게요. 이 도커 컴포즈는 저희가 도커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여기 있는 설정을 읽어서 저희 ELK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훑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설정을 해볼게요. 먼저 엘라스티서치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수정을 할게요. 도커 ELK 디렉토리 위치에서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이런 설정이 있는데, 아래 거는 다 지우고 여기 디스커버리 타입을 붙여 넣을게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키바나, 저희 분석을 도와준 도구죠. 여기 이것도 도커 ELK 디렉토리 위치에서 붙여 넣으시면 이런 설정이 있는데, 위에 4개를 빼고 아래 4개는 지울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로그스탯이 시스몬 데이터를 받는 곳이죠. 그래서 설정이 조금 많습니다. 먼저 이 설정 파일을 볼게요. 로그스탯이 YL을 보시면 이것도 아래 xpac이라는 그 3개가 있는 세 줄이 있는데, 이 세 줄은 지워버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시스몬에서 데이터를 받을 때 어떻게 엘라스티서치에 전송을 할 건지 또는 가공을 할 건지, 그것을 설정하는 파일인데, 저희는 시스몬 받은 걸 그대로 엘라스티서치에 던질 거예요. 그래서 인풋, 아웃풋으로 나눠집니다. 인풋은 포트 5000번에 받은 데이터를 비트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 비트라는 것을 통해서 받는다는 뜻이고, 이제 의역을 하면 시스몬이는 데이터를 여기 받는 설정이고, 그 다음에 아웃풋, 저는 엘라스틱 서치에 그대로 전달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라 이렇게 적어 놓고, 그것에 대한 계정, 그 다음에 패스워드,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검색할 때, 엘라스틱 서치가 검색할 때 고유한 값이에요. 보통 이제 날짜로 정해요. 날짜가 고유한 값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인덱스를 고유한 인덱스로 놓고, 그 다음에 도큐멘트 타입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엘라스티서치를 그대로 던져줍니다. 이 설정을 그대로 넣을게요. 먼저 이 설정 파일 연 다음에, 기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지울게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을게요. 그 다음에 저장. 그러면 설정이 끝났어요. 좀 간단하죠? 네, 영상으로 봤으면 2분 정도가 됐는데, 그냥 이 마크다운 문서를 보고 그냥 Ctrl+C Ctrl+V 하면 1분 안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설정이 끝났으니까 저희는 이 도커 컴포즈라는 명령을 통해서 ELK를 설치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으시면 이렇게 돈 2개가 뜨면 성공적으로 된 거고, 마지막으로 net state enthalpy grep 땡땡 5000이라고 쳐서 나오시면 모든 설치가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이거는 이제 로그스탯의 포트인데 여기에 돈이라고 안 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적으로 로그스탯이 실행되는 걸 확인하려면 이렇게 네스테이트 명령으로 확인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안 뜬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타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실행 중인 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로그스탯은 이렇게 확인을 했잖아요. 다른 것도 이제 각각 포트를 갖고 있는데 그 포트는 도커 컴포즈에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 이렇게 포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외부 포트, 그 다음에 도커에 있는 내부 포트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 이 포트를 확인하신 다음에 네스테이트 명령으로 취소되고, 이런 그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sudo docker 컨테이너
ps라고 명령을 치시면 현재 실행 중인 도커 컨테이너가 나옵니다. 저희는 elk 총 3개를 설치를 했고 실행을 했으니까 이렇게 키바나 로그스탯이 일라스티스치 elk가 설치가 됐고 실행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포트도 이렇게 잘 포트 포획이 됐죠. 정말 설치가 간단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설치하느라 좀 번거로웠는데 도커로 금방 끝냅니다. 그래서 우분투 즉 서버에서는 이렇게 설치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윈도우 시스몬과 윈로그 비트를 설치를 해야겠죠. 윈도우로 넘어왔습니다. 윈도우에서는 먼저 간단하게 시스몬을 설치를 해볼게요. 시스몬 설치는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기만 하면 돼요. 저 구글에 시스몬을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풀면 끝납니다. 저는 이 압축 푼 거를 바탕화면에 옮겨 놓을게요. 그러면 시스몬은 설치가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에 윈로그 비트. 윈로그 비트도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 다운로드 윈로그 비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도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면 설치가 끝나요. 대신 약간 설정할 게 있어서 그 설정이 약간 복잡합니다. 윈로그 비트 다운로드가 끝났고 이거를 압축을 풀게요. 그 다음에 이 경로에 파워쉘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관리자 권한 파워쉘 실행을 하고 윈로그 비트 경로에 이동을 할게요. 저희가 먼저 윈로그 비트 설정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 설정 파일은 이 YML에 해당이 됩니다. 이 YML 내용을 일단 다 지우고 제 마크다운 문서에 있는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우분투 IP는 이제 각자 다르니까 우분투에 직접 가서 IP를 가져온 다음에 저는 ENS33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그대로 붙여 넣을게요. 그러면 설정이 끝났어요. 네, 설정 내용은 그냥 시스몬에 있는 이벤트 로그, 시스몬 설치가 되면 시스몬 이벤트가 생깁니다. 그 경로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거를 수집을 해서 로그스탯에 그대로 보내겠다라는 설정이에요. 설정이 끝났으니까 적용을 시켜야겠죠. 적용하는 방법은 파워쉘을 켜서 저희 마크다운 문서에 있는 이 winlogpt.exe-c 그 다음에 설정 파일을 복사를 해서 붙여 넣을게요.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명령이 잘 실행이 됐습니다. 만약에 시스몬이 실행 중이라고 하면 여기서 명령어가 실행 중이고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컨트롤 C를 눌러서 강제로 종료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시스몬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하기 위해서 설정 파일이 필요해요. 저희는 GitHub에 있는 유명한 설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할게요. 이 링크를 따라가시면 미리 만들어 놓은 시스몬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이 설정 파일은 시스몬이 어떤 이벤트를 수집을 하고 어떤 이벤트 수집을 안 할 것인지 적어 놓은 파일인데 저희는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여기서 로우 버튼을 눌러서 다름이를 저장, 그 다음에 제가 저장했던 시스몬 경로로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몬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시스몬도 관리자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커맨드 창에 프롬프트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시스몬에 있는 경로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것도 마크다운 문서를 보면서 진행할게요. sysmon.exe-i 그 다음에 설정 파일 sysmon config.export.xml 이걸 입력을 하게 되면 실행이 되고
마지막에 sysmon start라는 명령어가 떠야 정상적으로 sysmon 실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win 로그 비트를 실행하면 돼요. 다시 파워쉘로 돌아가서 이 명령어를 복사를 한 다음에 install service win 로그 비트.powershell을 실행합니다. 근데 제가 오타가 있었나봐요. 앞에 그 상대 경로가 안 붙었네요. 이거 좀 수정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install service win 로그 비트라고 치면 이렇게 stop이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면 서비스로 윈로그 비트를 설치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start service라는 명령으로 윈로그 비트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하는 시간이 걸려서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get service 윈로그 비트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면 서비스가 이제 stop에서 러닝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끝입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sysmon에 있는 데이터가 로그스탯이 즉 ELK의 로그스탯으로 실시간으로 전송 중이고 엘라스티서치에 실시간 저장 중인 거예요. 이제 그걸 확인하면 되겠죠. 저희는 net state NTLP 그 다음에 grep 5601 이거는 이제 키바나의 포트거든요. 키바나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기 자신의 IP를 적어 주시고 저는 192.168.93.150 자기 자신의 IP 그 다음에 키바나 포트 5601 쳐주시면 키바나로 이제 들어가집니다. 이제 여기서 일단 트레이닝 샘플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가 물어보는 건데 사용하지 않음을 누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아래 톱니바퀴를 눌러서 키바나 인덱스 패턴을 누르시면 create 인덱스 패턴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시면 win 로그 비트 그 다음에 저는 1월 7일로 지금 녹화 중이어서 1월 7일이라는 버튼이 생겼죠. 이거는 저희가 그 win 로그 비트 설정했던 인덱스 있죠. 이 인덱스에 해당이 됩니다. YY 이건 연도 월 1 그래서 win 로그 비트 연 월 1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win 로그 비트를 사용하면 되죠. 이제 정규 표현식으로 그래서 nextstep 그 다음에 어떤 값을 x축으로 둘 거냐 타임스탬프로 전 줄게요. 타임스탬프는 말 그대로 시간 순서대로 x축으로 두겠다 라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패턴은 안 되면 이제 실시간으로 전송된 sysmon이 여기 엘라스틱에 저장이 되고 키바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왼쪽 위에 나침표를 클릭하면 이제 저희 sysmon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윈도우 이벤트 뷰어에서 응용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그 다음에 sysmon 여기 있는 데이터가 지금 실시간으로 여기에 다 전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튜토리얼을 보면 여기에 쿼리를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쿼리를 입력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이 시각화 도구를 만들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간이 나면 적도록 할게요. 그래서 간단한 쿼리를 보면 먼저 이거 그 화살표를 내리면 아래 이벤트에 대해서 정확히 볼 수 있는데 일단 저희는 sysmon의 이벤트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 이벤트 아이디가 봐볼까요? 이벤트 아이디 여기 있네요. 윈로그 이벤트 아이디 이게 이제 또 공식 홈페이지 보면 sysmon 그 다음에 sysmon 보면
시스몬에 있는 이 이벤트 아이디에 해당이 돼요. 이벤트 아이디 1번이 프로세스 크리에이션, 그 다음에 3번이 네트워크 커넥션이네요. 네트워크 커넥션이 있으니까 IP가 같이 따라와요. 이게 시스템 로그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이벤트 아이디를 통해서 각각에 대한 속성이 달라지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 경험이 쌓여야 돼요. 저도 아직 많이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이벤트 아이디만 1번만 피터링 하고 싶거든요. 1번이 프로세스 크리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벤트, 그 다음에 뭐였죠? 까먹었네요. 예, 이벤트 아이디 여기 있나요? 로그 이벤트 아이디가, 그러면 여기 이제 쿼리가 제한하는 쿼리가 나오는데 땡땡이 같다라는 표시네요. 그러면 1번 이렇게 검색하면 윈도우 이벤트가 1번에 대한 것만 이렇게 쭈루룩 나옵니다. 한번 중간 걸 확인해 볼까요? 중간 거가 이벤트 아이디, 네,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제가 열었던 이벤트에서 이벤트 아이디가 1번인 거죠. 프로세스 생성이 된 거고, 저는 이게 뭘 실행했는지 보려면 여기 있어요. 데이터 이미지. 이 이미지가 실행이 된 거예요. sc.exe는 서비스 실행이죠. 저희가 아까 파워쉘 볼까요? 파워쉘에서 저희가 install.service도 해서 서비스를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start 서비스, get 서비스 통해서 서비스 명령어를 사용했거든요. 그 내부적으로 sc.ex가 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나온 걸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부모 프로세스는 파워쉘이겠네요. 저희가 get 서비스 같은 명령어를 파워쉘에서 실행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커맨드 라인이 그 파워쉘에서 서비스 명령을 실행했을 때 어떤 명령을 실행했는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짐작한 건데 윈로그 비트를 start라는 명령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start 서비스에 대한 명령어가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쿼리문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 있고, 이거를 이제 KQL이라고 부르네요. 요즘에 이 KQL이 좀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아마도 제 기억에 AND, OR 연산자가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 벼보다 조금 더 쉽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